네, 안녕하세요.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세 기리십니다. 안녕하세요, 기름들. 자, 주말이 시작이 되었습니다. 그래서 기름들 이제 푹 쉬고 계실 것 같은데요. 하지만 어제 저녁에 미국 증시가 조금 급락을 하면서 많은 투자자분들은 야, 이제 서머 랠리가 끝난 거 아니냐, 이제부터는 다시 조정이 시작되는 거 아니냐, 이런 걱정을 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물론 그 반대편에서는 아니다, 이 정도만이 올랐으면 건전한 조정 나올 때 됐지, 그 조정이 이제 나오는 거니까 큰 걱정할 필요가 없다, 이런 식으로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한데요. 그렇다면 어제 미국 증시가 하락한 이유가 무엇인지, 저 기릿의 생각은 어떤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같이 공부하시죠. 렛츠 기릿. 자, 아침 공부니까 정말 빠르게 보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어제 미국 증시 딱 보시다시피 다우 0.8% 하락, 나스닥 2% 하락, S&P 500 1.2% 하락으로 적지 않은 하락으로 마감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장중 변동이 큰 게 아니라 그냥 쭉 원사이드하게 하락으로 끝난 걸 체크할 수 있죠. 그렇다면 이렇게 하락한 이유가 무엇인가, 새로운 악재가 나타났는가, 그걸 봤더니 새로운 악재가 나타나서 이렇게 하락한 게 아니었습니다. 여러분들이 기사 타이틀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연준의 금리 인상 필요성 언급, 금리 우려 때문에 일단 정지를 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. 그 말인즉슨 이제는 조금 캐캐 묵었다고 볼 수 있겠죠. 금리 인상 우려 때문에 증시가 소폭 조정을 받았다고 하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야, 이거는 좀 너무 오래된 이슈가 아니냐. 항상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제 악재는 계속 똑같은 게 나올 때마다 그 영향이 당연히 줄어들기 마련입니다. 코로나가 그랬고, 그 다음에 러시아 전쟁이 그랬고, 그리고 그거는 당연히 금리 인상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겠죠. 그러니까 새로운 악재가 나온 게 아니라 단순히 금리 인상 우려 때문에 증시가 소폭 조정받았다는 거는 이것 때문에 서머 랠리가 끝났고 전 저점을 깨러 내려갈 거다, 이렇게 말하기는 조금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렇다면 몇 가지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? 일단 나스닥의 차트를 봤을 때 나스닥 선물 차트입니다. 최근 들어 나스닥의 선물이 많이 올라왔습니다. 저점 대비 20% 넘게 상승했죠. 그래서 이제는 약세장을 탈피했다, 이러한 평가까지 받고 있는데, 그런데 우리가 지금 딱 차트를 봤더니 사실 이 정도는 조정을 받아도 할 말이 없습니다. 자, 왼쪽에 보시면은 물론 조정당하는 우리 입장은 좀 가슴 아프고 야, 지금이라도 팔아야 되나, 이런 생각이 들지만 왼쪽에 21년 때 주가가 올라갈 때 보시죠. 쭉쭉쭉 올라가다가 잠시 기간 조정을 거치는 경우가 있고, 한 번 더 올라가다가 빠졌다가 또다시 올라가는, 이런 식으로 중간중간 거의 한두 달에 한 번은 조정이 있는 게 맞습니다. 이러한 대세 상승이 나타날 때도 조정을 받는다고 볼 수 있겠죠. 하물며 지금처럼 장 분위기가 무조건 좋습니다 라고 말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이렇게 주가가 슬금슬금 올라간다면 당연히 조정은 따라오는 게 정상이라고 볼 수 있겠죠. 그리고 이렇게 하락할 때도 중간중간 보면은 갑자기 주가가 급등해서 야, 이거 하락이 끝난 거 아니냐, 이러한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그러한 흐름이 나타나는 걸 체크할 수 있습니다. 그 역시 이번에도 나타날 수 있다, 이렇게 생각하는 게 조금 더 타당하지 않나 라고 볼 수 있겠네요. 그리고 그 근거는 만약에 금리 때문에 많이 올랐다면은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조금 더 급하게 올라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. 지금 현재 10년물 금리가 이제 저점을 찍고 슬금슬금 올라오긴 했지만 아직까지 전 고점까지는 많이 남았다라고 볼 수 있겠죠. 그러니까 일단 이것만 봤을 때는 단순히 우려 때문에 저점을 깨러 내려가기는 어렵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빅스를 봐도 마찬가지겠죠. 어제 빅스가 소폭 오르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저점에 해당하는 위치며, 그렇게 다음 주에 빅스가 더 급등해서 혹시 30을 뚫고 올라가는지 그 부분을 조금 더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일단 지금까지는 우리가 너무 비약적으로 공포에 질릴 필요는 없겠죠. 다만 그 와중에 이 녀석은 조금 마음에 안 듭니다. 바로 환율인데요. 자, 환율이 지금 현재 1335원까지 쭉 올라가 다음 주에도 우리나라 외국인의 매동에 조금 영향을 주지 않겠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연중 최고점을 달성했다는 것은 분명 의미가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. 그래서 다음 주에 외국인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, 최근 들어 외국인이 선물도 그렇고 현물도 그렇고 지속적으로 매수하는 흐름을 나타냈었는데 과연 다음 주에는 매도세를 나타낼지, 그리고 만약에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큰 물량을 때릴지, 이 부분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정리하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. 유럽 때문인지 최근 들어 유럽의 인플레가 심각하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. 미국이 버티더라도 유럽에서 이런 폭탄이 터질 수 있다, 이런 걱정은 분명히 있습니다. 이 부분은 새로운 악재라고 볼 수 있겠죠.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기릿이 조금 더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과연 유럽이 어떤 상황인지, 우리가 이 유럽 때문에 증시가 또 저점을 깨러 내려갈지, 이 부분은 조금 더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. 어쨌든 이 부분 때문에 환율이 급등하는 게 조금 걸리긴 하지만
그런데 어제는 미국의 옵션 만기였습니다. 그러니까 변동성이 조금 큰 날이었죠. 그렇게 일단 다음 주 월요일날 미국 증시가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, 옵션 만기일이 끝나고 난 다음 날에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 부분을 우리가 꼭 확인을 해야지 서머릴리가 끝난 거냐 아니면은 단순히 그냥 건전한 조정이다,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저기리스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일단 아직까지는 똑같은 이유, 그러니까 금리 인상 때문에 주가가 다시 전 저점을 깨러 간다는 거는 조금 어렵다고 생각하고요. 그렇기에 가장 보수적으로 봐도 어느 정도 조정을 거친 뒤 다시 한 번 더 상승하는 그런 흐름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혹시나 이 생각이 바뀌되면 기리분들께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러니 여러분들 일단 주말엔 푹 쉬시기 바랍니다. 지금 현재 걱정해도 아무것도 바뀌는 게 없겠죠. 저기리시 대신 공부를 하고 있을 테니까 너무 걱정 없이 푹 쉬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. 빠이요.